네,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종현입니다. 자, 한번 소개시켜 드릴 대법원 판결은요,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 법인의 직원의 전입신고로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이 대항 요건을 갖추었느냐라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건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사건 번호가요, 대법원 96-7236호 판결 사건이고,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소속 직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구비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인정 여부 소급은 말이죠, 이게 부정입니다.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인정 안 한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판결 원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니까요,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이제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도 판결 원문 중에서 보면 날짜 막 적혀 있잖아요. 이제 보증금 얼마고 뭐 임대 기간이 어떻게, 이건 제가 칠판에서 개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 대법원에서 이 판단 내용은 뭐냐면요, 2번을 보니까 주택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이렇게 대항요건 전입신고입니다. 항상 전입신고 먼저 해야 돼요. 그 대항요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구비된다 말이죠, 그죠? 근데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을 보장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위 법이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지, 법인을 그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법인은 시당초 대항요건 중 하나인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잖아요. 법인은, 그죠? 법인은 자연인처럼 주민등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단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또 보니까요, 여기 이제 현재 보시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입니다. 3조. 제3조의 제3항을 보시게 되면은 중소기업 기본법이 있어요.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입니다. 모든 법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을 보게 되면요, 중소기업의 그 범위 기준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소속 직원이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에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데는 1항을 준용한, 1항이 뭐냐면 요겁니다. 대항요건을 준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이게 뭐냐면은 임차인은 이제 중소기업이 된다는 것이겠죠, 그죠? 임차인은 중소기업이 되는데, 일단 여기에 그 중소기업 소속 직원이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대항력이 이제 인정이 된다라는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조항은 2013년도 8월 달에 요 조항이 이제 새로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대법원 사건은요, 요 조문이 그 신설되기 전에 대법원 판결이 들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 보시면서 다시 이제 이게 보면은 지금 요거 대법원 96-7236호 관련된 원칙은, 법인은요, 자연인 같이 주민등록이라는 그 전입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외된다 이거지.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인가요? 이해 가지고 잠깐만요, 이거죠. 제3항이네요. 죄송합니다. 제3조 제3항에 의해 가지고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죠? 법인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때로는 봐가지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민사특별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니까 그럼 중소기업이 아니고 일반 대기업이란 말이죠, 그죠? 대기업 같은 경우도 보면 때로는 직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남의 집을 이제 빌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기업이다 이거죠. 그러면
대기업이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으로 지위가 부인이 되고, 또 나아가서 대기업 직원이 전입신고했다 할지라도 그것도 또한 부인이 된단 말이죠. 이리야 했을 경우에는 대기업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자기네들 전세 보증 금액을 확보를 해야 될 것인가. 이때는 유일한 방법 그러니까 전세권 등기, 전세권 등기를 한다든지, 또는 이거 보셔가지고 이게 요 칠판에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은 법인이 직원의 숙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남의 집을 빌린다 이랬을 적에는요, 중소기업은 전세권 등기를 합니다. 물권 등기를 한다는 거죠. 아니면 또 두 번째 봐가지고요,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직원이잖아요. 대기업의 직원 명의로 직원이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직원 명의를 임차인으로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하게 되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임차인은 말이죠, 본인의 보증금 있잖아요. 보증금 만약에 한 1억이다 그러면 1억에 대한 보증금액을 법인에다가 채권을 양도한다. 채권 양도한다는 이런 내용을 집주인한테 임차인이 집주인한테 나중에 발송을 하면은 이로써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을 적에는 집주인은 임차인과 법인과 임대인 3자 대면한 상태에서 보증금을 반환해주면 끝나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법인 입장에서는 봐가지고 나름대로 만약에 전세 보증금 1억이다 그러면 1억이라는 이 금액을 보전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니까요. 직원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했는데 보증금 1억이잖아요. 계약 기간 끝난 상태에서 직원이 1억 보증금 받아고 도망가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하는 거죠. 임차인 직원 대 법인 간에 체결하고, 이거 체결해서 이 상태에서 그 상대방한테, 임대인한테, 집주인한테 내 채권, 나의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법인한테 양도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는 법인한테 전세금 1억을 주시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런데 더 불구하고 집주인이 말이죠, 깜빡한 상태에서 계약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1억 줬습니다. 그럼 법인이 나중에 짠 나타나가는데 1억 줘 하면 또 1억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소유자 집주인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임차인이 자기 임차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했다라는 그런 그 문서하고 또 그런 걸 내용 증명으로 받으면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다 했을 적에 집주인은요, 임차인한테 함부로 쉽게 보증금 덜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현재 보시는 이 사건을 보면은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아마 이 KT라는 법인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보니까 이 당의 부동산을 이제 임대 빌리면서 아마 직원의 숙소를 사용하기 위해 했겠죠. 이제 전세금 1억 1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전세권 등기를 해버려서 그럼 그냥 괜찮습니다. 전세권을 등기한 상태에서 나중에 전세권에 의해 가지고 이분들이 다이렉트로 임의경매, 그러니까 전세금을 반환 안 해주기 때문에 임의경매 신청해서 나름대로 전세금액을 회수해 간다. 일단 그런 수순을 밟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번 사건은 대법원 96-7236호 판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 주택을 임차한다. 그러면 그 직원의 명의로 전입신고를 했다 손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계약상에도 확정일자 100번 찍어봤자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면제권도 역시 효력이 부인이 된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 안종인이 말씀드렸습니다. 네.